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베이비도지코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오늘은 그 DCA 기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이비도지코인 그 소식을 보면은 멀티체인 프로포설을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이렇게 투표를 진행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더리움이 멀티체인 추가를 하는 데 있어갖고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버넌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는 이더리움 체인을 추가를 시킨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멀티체인 물론 이 자체가 호재인 건 맞는데, 그럼 이 멀티체인의 효과는 뭐냐? 결론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사용하시는, 이더리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성이 용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해지니까 이더리움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폴리곤이나 옵티미즘이나 아발란치, 아비트럼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확장성에는 이더리움을 차용하는 게 맞았다. 그리고 사실상 이 베이비도지코인 이 프로포절에 지금 투표되어 있는 게 사실상 이 재단 물량으로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의미 있는 투표는 아니었다. 어차피 이더리움이 선택될 예정이었는데, 우리 이제 거버넌스 이런 투표도 해서 다오의 형태로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지, 어차피 이더리움을 확장할 예정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거버넌스 투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더리움 체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베이비도지 코인을 이제 전송함에 있어갖고 이제 확장성이 생기고 이제 접근성이 생긴 거죠. 어쨌든 호재는 맞는데,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닌 거는, 어차피 플로키 코인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나와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위해서 다양한 체인을 추가하고 있다. 그래서 플로키 코인만 보더라도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다른 체인들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이 자체가 베이비도지 코인의 엄청난 호재는 아니다. 사실 좀 늦은 거죠, 이거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을 보면은 오늘 이제 시가가 여기서 이렇게 세는데 여기서 바로 급락이 나왔고 이렇게 아랫꼬리 만들면서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선 그어드린 데서 지금 며칠째, 지금 며칠이 아니고 거의 한 달째 이렇게 선 그어드렸는데, 이 선을 그은 이유 자체가 과거에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저항받고 여기 저항이고 여기 지지,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자리죠. 그래서 제가 코인을 살 거면은 이런 그 선 그어놓은 자리에서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러한 중요한 지지 자리에서는 포지션을 진입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주요 기준 가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밈코인이라는 성격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 코인에 투자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다. 물론 본인이 현재 가격에 그냥 다 사서 끝까지 들고 가겠다, 그런 멘탈과 어떤 베이비도지 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엄청난 확신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큰 돈을 그냥 한 번에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밈코인을 투자할 때는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밈코인 자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는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을 만들었을 때 그때가 가능한 건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과연 지금의 그 시점이 엄청난 그 상승세를 대세 상승장의 그 초기냐라고 봤을 때는 좀 더 그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풀려야지 이 코인 시장으로 달러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근데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에 대해서 그 선반영돼 있다는 거죠, 기대감에.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경우는 이게 경기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올해 후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고 경기에 대한 침체 부분을 다시 경기를 확장시켜야 되는 국면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그 상승을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을 여기에 다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 기법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거냐,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를 할 때 일단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30%인 300만 원을 필살기 금액으로 따로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대폭락장이 이제 1년에 몇 번씩 있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그런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걸 대비를 해서 이 300만 원을 이제 100만 원씩도 쪼개가지고 그 필살기 금액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뭐 한 30%
30% 마이너스, 뭐 40% 마이너스 하루에 막 그렇게 빠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필살기 금액으로 3번 정도를 고려를 해라. 그리고 나서 이 700만 원을 분할 매수로 매일매일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살 거다. 앞으로 1년 동안 산다 그러면은 이 기간은 본인이 또 나누면 됩니다. 365로 나누면은 19,600원 정도 되는데 19,600원을 1년 동안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혹시라도 여기 샀더라도 가격이 내려갈수록 계속 사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한 뭐 중간이나 아니면은 이 밑에 정도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뭐 저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그 캔들의 일본 캔들을 기준으로 음봉이 발생이 됐으면은 하루 살 것의 양의 2배를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전날에 이제 일본 기준으로 음봉이다 그러면은 2배인 뭐 4만 원 정도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 많이 샀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폭락이 나오게 되면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필살기 금액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빠르게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근데 대신에 좀 단점이 있긴 하죠. 왜냐면은 내가 바닥권에서 아예 산 게 아니라 비싼 가격에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겠죠. 자,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경기의 상황이 내년 초까지는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거를 항상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번에 다 베팅을 하면은 분명히 화를 입게 된다.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주시고 여유롭게 자금을 쪼개가지고 한 번에 사시지 마셔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황,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